꿀아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님들 소중한 슈퍼챗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구독자님들도 힘드실 텐데 따뜻한 격려와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봉입니다. 어제 굉장히 좋은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 저항 라인에 막혀서 지금은 다시금 살짝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이것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크게 봤을 때 1, 2, 3, 4, 5, 5파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차례 더 주고 내리더라도 내리는 것이 이 조정바로 A, B, C든 뭐 WX, Y든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만약에 얘가 다시금 내려와서 19,270 부근으로 오게 된다면 TQQQ를 2차 매수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기서 일단 바닥을 약간 다져주고 있는 느낌이고, 특히 오늘 PPI 발표도 있죠. 그리고 여러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맞물린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나오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TQQQ 2차 매수를 해보려는 것이고, 저는 여전히 나스닥 선물이 적어도 이게 19,900에서 19,850으로 옮겨놨는데 1차적으로 19,850을 이런 식으로 안착이라도 해줘야지 단기적인 추세를 좀 돌렸다고 생각을 할 것이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1,000 정도는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지, 아시죠? 돌파 후 여기 양봉으로 딱 안착 이렇게 해줘야지 조정이 끝나는 가능성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틱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매수를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약간 여기서 조정을 받고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근방을 잘 지지해주고 올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겠습니다. QQQ 볼게요. 자, QQQ는 여기 이 468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1차 저항에서 막혔습니다. 나선 19,270 부근이 QQQ로 친다면 468에서 467 부근이 될 것입니다. QQQ를 본다면 거래량은 조금씩 터지고 있는데 하락을 하는 모양이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그냥 찢으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만들어지는 변곡점도 다 무시하고 내리고 있죠. 잠깐만 반등을 주고 내리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보시면 RSI가 그대로죠, 저점이. 그러면서 주가의 저점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지수 ETF에 투자해서 물려서 모아가는 거랑 개별주에 투자해서 물려서 모아가는 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TQQQ 또는 변동성이 좀 부담스럽다는 QLD, SSO를 좀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QQQ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대략 한 496에서 497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돌파 후 안착을 해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추세를 상방으로 돌렸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이 보라색깔 추세선을 만나러 가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제 또 테슬라와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 올라서 이제 조정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개인 순매수 상위가 테슬라, TQQQ, 애플, 펠란티 기술주죠. 아이온큐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 지금이 완전 절망의 구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모아가야겠다. 특히 테슬라 관료에 있는 것이 굉장히 저 개인에게는 이것이 반등으로 보기에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보수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 속슬은 속섹스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잡아놓은 저항인데 그대로 여기를 막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속섹스의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기 대략 206에서 207 근처인데 완전히
이 박스권, 보라색 박스권의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돌파 안착을 한다면 그때부터 단기적인 조정은 끝났다. 단기 조정입니다. 단기 추세라도 상방으로 돌렸다고 볼 것이며 적어도 여기는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깔 박스권 하단부에 안착이라도 해야 속섹스 살만해졌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속슬은 제가 TQQQ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계류율이 심하기 때문에 속슬 같은 거는 그냥 저항대를 체크하는 걸로만 쓰고 매수 기준은 속섹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속슬도 이 저항에 막혀 있고요. 이건 내리면서 어떤 변곡조차도 이때 잠깐 주고 쭉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속섹스 기준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이런 식으로 훅 빠져가지고 요런 변곡을 만들어 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속섹스는 반등은 좋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반등은 아니다. 오늘 PPI 결과에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근을 잘 뚫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빗각에서 지지가 나와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122조 여기 부근을 돌파 후 안착해 두는지를 볼 것입니다. 여기는 일봉상 242평선과 요 파란 색깔 추세선에 맞물리는 구간이며 저희 2차 저항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해 주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렸다 생각을 할 것이며 그 다음 엔비디아의 목표값은 여기 이 검정색 추세선 근처 대략 130 부근으로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종목들의 반등의 공통점인 게 전부 다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서 지금 V자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반등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세행보 이런 식으로 저는 차트를 보고 있는데 얘가 급격한 조정 이후에 다시 급격한 상승을 한다는 것이 사실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V자로 바로 쭉 올려버릴 가능성보다는 여기까지의 그냥 이 기술적 반등, CPI와 PPI로 인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대차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내가 저점을 놓쳤나라는 생각에 추격 매수 이런 거는 아직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120에 안착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물량을 담는 것이 이거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상당히 좋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7% 가까운 상승이었고 그러나 저는 여전히 테슬라를 그렇게 좋지는 않게 봅니다. 이유는 엔비디아와 비슷한데 급락 이후에 바로 급등을 주는 모양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다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제가 원래 240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봤었는데 여기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위로 다시 회귀를 한 다음에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이거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또한 제가 이전에 정해놓은 1차 저항에서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약간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 2차 저항 대략 270 부근까지는 바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저는 테슬라가 이 230에서 240 부근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잘 지지를 해주는 양봉을 만들어주는지 그거 여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라면은 만약 단타를 도전한다면 270 부근에서는 테슬라 숏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테슬라 숏의 입장에서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봉의 거래량을 보여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저는 테슬라의 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거래량이 좀 더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해서 좀 모자라죠.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은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보겠다. 그렇게 인상적인 반등은 아니다. 조정급 반등을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고요. 애플은 지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애플이 올라봤자 250이라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고, 애플도 오늘 뭐 PPR 발표 이런 게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근에서 대략 220 중반 부근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한 파동 더 빠지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현물의 입장에서 여전히 여기는 좋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한 차례 매수가 들어갔다면 그 다음으로는 전 여기를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여기는 제가 보기에 애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일봉인데 일봉이 이틀 연속으로 볼린저 밴드 밖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있을 때 볼린저 밴드 밖에 이렇게 위치할 확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이 2.5%의 제곱만큼 빠졌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9.9999 얼마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그 말은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라면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여기서 애플 숏을 노려볼 것 같고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냥 얌전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속수를 일봉인데요. 지금 조정이 물론 당연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미국 주식의 중장기 스윙 혹은 수량을 모아가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수 또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와 있고요. 네, 열심히 저희 사장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며 원화채굴해서 이 미국 주식 좋은 주식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당분간 보내려고 합니다. 다만 TQQQ 얘도 결국엔 3배 레버리지니까요. 보시면 고가가 대략 94 정도인데 16까지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또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나스닥 선물 저항 맞고 빠지는 중이다. 근데 오늘 여기 부근까지 온다면 저는 TQQQ 2차 매수 들어가겠다. 그러나 아직 심리상에서 키움 개인 순매수의 상위가 TSL의 TQQQ라서 시장의 심리가 완전한 절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급격한 V자 반등을 봤을 때 데드캣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근으로 주가가 붙여질 때 2차 매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며 반드시 분할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CPI나 이제 이번 PPI 발표로 인해서 특히 이런 식으로 오파로 숨도 안 쉬고 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줄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TQQ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 확인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슬입니다. 속슬은 딱 인상적인 반등이 아니고 요거 박스 안쪽으로 입착할 시 안착할 시 추세 돌렸을 가능성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행히 빗가격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면 120을 넘으러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을 보려는 입장에서는 120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숏 자리입니다. 단타로만 접근하시기를 권하며 120 부분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주는지가 이제 남은 이번 주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급락 급등에 다이버전스도 없이 반등해서 찐반보다는 데드캣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240 안착해 주는지 보도록 하겠다. 여기는 원래 지지가 나왔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락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내려갔다가 240 위로 이런 식으로 안착해 주는 그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이 반등 구간이란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40 안착을 보겠다. 그리고 272 단기적으로 숏을 트라이하기에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행보하면 매물대 쌓아주는 걸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애플은 여전히 추세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 금일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다. 높은 확률로 나온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